오늘 2차 곡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 배울 부분은 2차 곡선입니다. 배울 부분은 2차 곡선이에요. 기하 벡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2차 곡선이란 파트예요. 2차 곡선이란 파트. 오케이.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2차 곡선은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1학년 2차 곡선은 우리가 그 자취의 방정식에 이제 흘려들도록 하세요. 자취의 방정식. 자, 참고사항 정도로 가볍게 듣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랑 같은 말 뜻이야. 도형의 방정식이랑.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은 실질적으로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랑 같은 말 뜻이야. 왜 저기 앞에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어니 이름의 제목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썼을 때 이것이 2차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어. 오케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쓰면 뭐 x 플러스 y는 이런 식으로 지금 1차식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마치 이를테면 원 같은 경우가 그렇지, x제곱 플러스 이제 y제곱은 4다. 뭐 이런 게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썼을 때 x, y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어. 자, 하나는 여기 보이는 대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포물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포물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타원이라는 친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쌍곡선이라는 친구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자취의 방정식, 곧 도형의 방정식, 이것들의 이제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자, 이거와 비슷하게 2차식 형태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때 이 4개를 우리는 간단하게 편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곡선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는 거야. 이때 이 원 같은 경우는 고1에 배우고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 않고 응용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나머지 3가지가 이과생들만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 기하 벡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단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3개가 이 기백 단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2차 곡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울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일단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을 시작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이런 2차 곡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이때 머릿속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2차 곡선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정의가 제일 중요한 정의가. 알겠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우리가 배울 2차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정의야. 오케이? 그래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머릿속에 언제든지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2차 곡선을 잘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풀 때 가능한 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계속 떠올려 보면서 그 각각의 정의들하고 내가 푸는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2차 곡선을 잘하는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2차 곡선 이거 그냥 풀면 되지 하면서 자기 느낌대로 이걸 풀려고 하면 2차 곡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 그걸 이제 잘 이해하고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포물선이에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부터 시작을 할 건데,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그 친구의 정의다. 오케이? 잊지 말도록 하고, 자, 포물선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의 정의. 그래서 포물선은 평면상에서 한 정점과, 자, 여기서 이제 정점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니? 처음 보게 되니, 얘들아? 정점이란 표현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멈춰 있는 점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대비되는 단어로 동점이라 그래요. 동점, 대비되는 단어로. 동점은 움직이는 점, 정점은 멈춰 있는 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점과 대비되게 어디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는 점.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정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야. 이게 포물선의 정의란다.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얘들아,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정직선. 자, 요거 이제 무슨 뜻일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면 이거 정직선 무슨 뜻이겠니? 정직선은 무슨 뜻이겠어요? 정점이 멈춰있는 점이라고 하면 정직선은 무슨 뜻이겠니, 얘들아? 멈춰있는 점, 어디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거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가 포물선이다, 이거야. 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얘기해보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듣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멈춰있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L이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F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이처럼 평면상에 어떤 점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직선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모은 것이 포물선이라고 하냐면 이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됐어요?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점에서 역으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고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역으로 여기에서 이 정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봐. 대신에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무엇이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각이 직각이 되도록 그어야 된다라는 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끔 해야 된다고, 얘들아? 직각이 되게끔 그어야 된다라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을 때는 무조건 직각이 이렇게 되게끔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설명 마저 해보면 역으로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정점까지의 거리와 그 점으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은 것들 인 점들을 모아봤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것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꽤나 많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런 점들을 모아본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여기에도 요렇게 거리가 이제 같을 거니까 그런 점들을 모아보면요. 요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점이 모여 들어와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선의 형태를 띄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때 나타나는 이 선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무슨 선이다?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점들을 모으면 참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노란 선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때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냐면 이 포물선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다면 거꾸로 이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직선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직각이 되게 그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역으로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구나,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포물선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명심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생기초부터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용어 정리를 좀 잠깐 할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잘 파악해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용어 정리하고 기초적인 연습. 알겠습니까? 그럼 기초적인 연습이 다시 끝나면 너희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생각을 앞으로는 또 계속 해야 돼. 다시 뒤집어서. 알겠어? 상황 파악 되겠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황 파악 절대 잊지 말도록 하고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 포물선의 정의에 쓰이는 어떤 정점 하나하고 정직선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치? 우리는 이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사용하고 있는 정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초점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 다음에 포물선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정직선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부르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워둬야 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용어 또 하나 설명할게. 그거 무엇이냐면, 이 준선의 수직인 상태이면서, 수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수직인 상태이면서 이 초점마저 지나는 거. 자, 단 하나,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단 하나, 요것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준선의 수직이면서, 포물선의 이 초점을 지나는 선 단 하나밖에 없을 거란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축이라고 해요. 이 포물선이 가지는 축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포물선이 가지는 축이고, 됐어요? 오케이.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어떤 거냐면 이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이 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다 이런 게 있어요. 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의 길이하고 이쪽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용어 자체를 잘 기억해두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 축을 그리다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노란 선 자체가 포물선인 거지. 우리는 이 노란 선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이 노란 선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보이니? 네. 오케이?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이 수학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4개, 초점, 준선, 축, 꼭지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각각의 용어들이 무엇을 지칭하고자 하는지를 절대 까먹으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눈여겨보고 암기해 두도록 한다. 알겠니?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 자체의 도형이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고 그 안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정리했는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공부할 때는 얘를 좌표평면으로 옮겨와서 도형의 방정식하고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 볼 거 뭐라고?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은 무슨 뜻이냐? 이 포물선, 이 노란선 자체가 지금 포물선인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노란선 자체가 뭐라고? 포물선인 거야. 이거를 좌표평면 안에 가져왔을 때 저거에 대한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 과정을 잠깐만 얘기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 과정을 잠깐만 얘기해 줄게. 선생님 얘기에 잘 집중을 하시고 그 과정을 잠깐만 얘기해 준다는 소리는 자, 요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근데 이제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증명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증명을 해주고 그와 같은 흐름으로 나머지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지 시간적인 어떤 그 한계도 맞출 수가 있단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을 잠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암기를 한다. 알아듣겠어요? 가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얘들아 이 포물선 자체를 이 꼭지점이 원점에 놓이도록 세팅 갖다 옮겨 놓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꼭지점이 어느 점에 놓이도록? 원점에 놓이도록. 포물선이 원점에 놓이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이도록 갖다 놓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초점과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됐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포물선이 어떤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어떻다 얘들아? 같다. 이거라 그랬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원점이 놓이게끔 갖다 놓으면 이 초점까지의 거리 요거하고 준선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이 거리하고 같다.
됐어? 즉, 이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초점과 준선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놓여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초점의 좌표를 자,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 컴마형 이런 식으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이 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의 X좌표는 대칭 형태니까 그와는 반대부호로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됐니? 네. 그러면서 이 선 자체의 자체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만족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포물선은 그 정의가 어떤 정점과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 요 준선까지의 거리, 아니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준선까지의 거리, 자 기호로 여기를 h라고 쓰겠어. 그래서 이 거리가 늘 같아야 돼. 그래서 만족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다라고 하면 초점 F까지의 거리와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다라고 하면 준선까지의 거리 H가 어때야 된다 얘들아? 같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때 이 사용되는 이 점 P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X좌표와 Y좌표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X, Y라고 놓고 이 관계식을 식으로 세워보도록 하자. 이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럼 식으로 세워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를 활용한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루트를 활용한 공식을 사용하면 x-k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 해서 pf의 길이가 작성이 된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특히나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자, X상처 여기에 있는 노란 선이 X축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 수직으로 이렇게. 거기에 다시 수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 자체는 지금 X축과 평행하거든? 됐어? 그러면 이 선 자체는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무슨 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Y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Y좌표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거리 자체를 구할 때는 이때 X좌표하고 이때 X좌표의 차이로 구한단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X좌표는 우리가 X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X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겠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선 자체가 X는 마이너스 K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에? 여기에 있는 모든 X좌표가 누구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H의 X좌표는 마이너스 K, 누군가 돼요. 선생님이 잠깐 세모라고 썼지만 방금 전에 친구의 설명을 잘 알아들었다고 하면 이 세모는 이 친구랑 똑같은 값이라는 것도 수학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우리 기존 사실을 통해서. 알겠어요? 우리가 기본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어쨌든 말이다. 우리는 이 X좌표가 되게 중요했지? 왜? 요 길이는 요거하고 요거의 무슨 좌표 길이만 빼면 되니까? X좌표 길이만 빼면 되니까. 맞니?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의 X좌표 길이만 빼서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K 이렇게 차이를 구해요. 차이를 구한다는 소리는 절대값이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꼭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쓰이는 P라는 점이 누군지 몰라서 X, Y라고 했을 때 이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는 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이 식을 보다 이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다 이쁘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 아, 친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양면을 제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제곱을 합시다. 이꼴 요 놈을 제곱.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고 여기도 이제 제곱할 거야. 알겠지? 대신에 이걸 알아두면서 제곱을 해야 되겠지. 뭐냐? 절대값을 제곱한 친구는 절대값 없는 걸 제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전개를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면 돼. 그러다 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 좌변에도 x제곱이 있고 우변에도 x제곱이 있으니까 서로 사라질 거야.
좌변에도 k제곱이 있고 우변에도 k제곱이 있으니까 서로 사라지겠지. 그럼 좌변에는 y제곱만 남으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서 4k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 위에 이미 한 점을 x, y라고 잡고 그놈에 만족해야 되는 사실을 식으로 작성하여 정리한 이 친구를 우리가 저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포물선의 방정식.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왜 직선의 방정식 하면 y는 2x-3 이런 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그거 마찬가지로 포물선도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로 쓰면 y제곱은 4 곱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y제곱은 8x 이런 게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된다. y제곱은 2x 이것도 포물선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이제 4 곱하기 2분의 1x라는 소리니까 포물선이 돼요. y제곱은 x 이런 것도 뭐가 된다고 얘들아? 포물선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 저런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y제곱은 얼마 x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이런 말 뜻이야. 알겠어요? 네. 알겠니? 각별의 신경 써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때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제부터는 정리야. 암기를 해둬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꼭지점의 원점 형태로 이렇게 포물선을 갖다 놓으면 그치? 이 포물선은 y제곱은 4kx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지? 오케이? 이때 우리 이 포물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아까 애시당초 처음에 약속했던 용어들 있지? 첫 번째 초점이 있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얘들아? 준선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있지?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니 얘들아? 축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좌표평면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과 축에 대하여 좌표 또는 방정식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결국에 암기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대신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어요. 자, 얘들아, 요거 포물선의 방정식 정리했더니 y제곱은 4kx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이때 여기에 있는 k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초점에 있던 x좌표에서 온 것일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있는 k도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3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뭘로 바뀌어야 된다.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번에 문자를 바꿔서 여기다 p라고 하면 여기도 뭐라고 한다고? p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 같은 경우는 p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p로 다시 한번 고쳐 써가지고 저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정리가 들어가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y제곱은 4 곱하기 그 누군가를 p로 좀 고쳐 쓰자 이런 얘기야. y제곱은 4p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친구의 뭐를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이거를 잘 대답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럼 이놈의 초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놈의 초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초점은 우리가 애시당초 k,0을 바꿔 작성했을 때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p,0이 초점이에요. k가 p로 바뀌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p,0이 초점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점 f라는 것은 p,0이라 이런 얘기죠. 준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와는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p인 곳을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므로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해?
우리가 X장치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꼭지점을 작성했기 때문에 꼭지점은 0,0으로 나타나. 저런 포물선이라고 하면 됐어?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축이 돼, 요게 축. 네. 그래서 한글로 얘기하면 축 자체는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X축이 되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훌륭한 이과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Y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Y는 0이다. 그래서 Y는 0으로 외워둘 수가 있어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정리하도록 하자. 알겠죠? 뭘 정리해둬야 되냐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포물선의 방정식 위주로 너희들한테 다가올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면서 얘네들을 다 대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잘 외워놓고 대답하는데 요거 두 개는 어떻게 찾는지 그 규칙성을 잘 봐야 돼. 4 곱하기 어떤 숫자 x로 했을 때 그때 써있는 숫자가 x좌표 들어가서 p, 0 조점 x는 마이너스 p 준선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연습 잠깐만 해보면 y제곱은 2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포물선이지. 그러니 안 그러니? 대신에 이거에 초점, 준선 이런 것들을 대답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4 곱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x로 얘를 변형을 해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4 곱하기 어떤 숫자일까? 2분의 1이라는 숫자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서 아 그럼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 2분의 0 이렇게 되는 거고 준선은 어떻게 되는 거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꼭지점은 사실상 요런 모양이라면 고정돼 있어서 0,0이야. 이건 암기해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축도 저런 모양이라면 고정이 돼 있어서 y는 0이야. 이것도 암기해두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면 꼭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포물선의 정의. 됐어요? 포물선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야, 그때 이 정점이 초점을 얘기하는 거고 정직선이 준선을 얘기하는 거지. 됐니? 여기서 선생님이 냉정하게 한마디만 하자. 오케이? 내가 포물선의 정의를 어느 날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잖아? 오케이? 그럼 시험을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케이? 예. 만약에 얼버무리게 됐을 때 시험을 잘 볼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거는 양심이 없는 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어도 시험을 잘 보고 싶고 내가 여기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내고 싶다.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내가 물어보는 순간이 언제가 되더라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약간이라도 표현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어? 됐어?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시험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라고. 알겠니? 욕심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포물선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고 역으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아 그러면 이게 포물선이면 여기서 이때 이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 이때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늘 같겠구나. 이렇게 같아 보이네. 그림도 잘 그렸구만. 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하자. 한 가지 정리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다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의 형태도 있지만 오케이? 요거를 완전히 이 X축, Y축의 역할을 뒤바꾼 형태인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마련이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걸 증명하는 것이 시간 관계상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식을 가르쳐주고 정리를 해줄 테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징구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형태도 있고 누워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누워 있는 형태에 대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x제곱은 4py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이렇게 작성이 돼요. x제곱은 4py 이렇게 작성이 돼요. 알겠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 포물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점, 두 번째 무슨 선, 준선, 세 번째 무슨 선, 꼭지점, 네 번째 축 이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이 꼭 초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4 곱하기 얼마 y 이렇게 했을 때 그 숫자가 y 좌표로 쓰이면서 0,p 이렇게 해서 초점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초점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0,p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준선은 저와는 반대로 y는 하고 나타나고 요거 역시 반대 부호입니다.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준선 자체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p인 곳 여기를 딱 기준으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그래도 다행히 0,0입니다. 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눈에 보이면 알겠지만 요 축이거든요. y축이거든. 됐지? 근데 이제 친구가 강조하는 것은 이과생이라면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x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림에다 표시해보자. 이렇게 초점이 잡힌다 이런 얘기야. 준선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것도 오대원?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외워야 돼. 네. 그래서 역으로 어떤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포물선이 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초점까지 하고,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 여기가 어떻다, 같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해. 알겠어요?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한다 이거야. 아주 간단한 형태다 이런 얘기지. 네. 절대적으로 외워야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절대적으로 꼭 외우도록 하시고 예시를 들어서 자 마무리 잠깐만 하도록 합시다. x제곱은 마이너스 12y라는 이런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차근히 하나씩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요, 얘들아?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포물선 형태고, 포물선은 x제곱은 4 곱하기 p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식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y를 쓴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겠죠. 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포물선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다.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이렇게를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럼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니? 0, 이 숫자를 그대로 써오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됐어요? 네. 준선의 방정식은 y는으로 시작하지. 어떻게? 요거의 부호가 반대니까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꼭지점은 어떻게 되니? 0,0 됐어요? 그 다음에 축은 뭐가 된다고? y. x는 0, y축 x는 0 이렇게 된다고. 간략하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오케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마이너스 3인데가 초점. x는 3인데가 y는 3인데가 이렇게 준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의 점의 자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p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아래쪽 그림 모양이 위쪽 그림 모양으로 바뀌었다.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질문. 됐죠? y제곱은 마이너스 x. 자, 무슨 도형입니까? 포물선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잠시 쉴 동안 초점, 준선, 꼭지점, 축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